자, 이번에는 이제 군집의 생태 분포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생태 분포는 결국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기온이야, 기온. 온도, 그리고 강수량. 그렇잖아. 비가 많이 오면은 열대 우림 지역. 그치? 우림 지역이 생기고. 그래서 우림이 봐요. 비우자야. 비우자, 수풀림자. 그 다음에 비가 적당히 내리면은 초원. 그치? 강수량이 적으면 사막이잖아. 그치? 바로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기온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강수량. 자,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식물 군집의 분포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 근데 그 차이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수평적인 분포와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분포인데, 자, 수평적인 거는 우리 그냥 평면에서 대지에서 위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 분포는 같은 지역에서 고도에 따라. 그러니까 수평 분포는 기온과 강수량을 모두 고려한다면, 수직 분포는 고도에 따른 기온 차이. 그래서 자, 넓은 지역, 위도에서 적도부터 극지방까지를 모두 따지는 것을 수평 분포. 자, 적도 지역이든 중위도든 고위도든 간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 고도에 따른, 그러니까 우리가 등산을 가잖아. 자, 이제 설악산을 가잖아. 그러면 설악산을 타고 갈 때 산 밑에 있는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 그리고 산 중간에 올라갔을 때 나무들, 정상에 갔을 때 나무나 어떤 식물의 군집이 차이가 나는 거야. 그게 바로 수직 분포다. 알지? 그래서 수평 분포하고 수직 분포가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가 수평 분포할 때 요 표를 잘 봐야 된다. 알겠지? 자, 1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아요. 1로 가서 강수량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1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위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지? 그러면 여기가 저위도잖아. 적도잖아. 그리고 적도인데 강수량이 되게 많지. 열대우림. 강수량이 되게 적으니까 사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강수량이면 초원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열대우림, 열대초원, 열대사막이야. 그 다음에 중위도는 이제 중위도가 되겠지. 그럼 비가 많이 오면 수풀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는 산림을 이룰 거야. 근데 열대에 있는 그 나무들하고 산림하고 그 다음에 중위도에 있는 나무는 다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중위도, 그냥 우리나라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야? 나무들의 특징이. 낙엽이 지잖아. 그래서 낙엽수림이 생긴다. 낙엽수림. 그치? 그리고 온대초원, 온대사막. 그래서 대부분의 사막은, 자,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사막은 온대사막이 주가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중위도 이상. 그러니까 한 60도, 그러니까 50도에서 60도, 70도 요 사이에는, 자, 여기에는 이제 강수량이 굉장히 적어요.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침엽수림이 위주가 되고. 그 추운 지역에는 툰드라, 아주 그 잔풀만 있는 툰드라 지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수평 분포라고 하는 거야. 이제 수평 분포.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이제 같은 지역에서 고도에 따른 분포인데, 분명히 이것도 위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툰투라 지역에서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질 때 중위도, 온대 지역, 우리나라. 그래서 여기 대표적 한라산이 한라산. 자, 한라산 타봤어? 등반해봤어? 한라산 되게 편하다? 마지막 한 몇백 미터 남겨놓고. 몇백 미터 남겨놓고 되게 편해. 그냥 나머지 한 7, 800m가 헬이야, 헬. 죽음이야, 죽음. 끝까지 올라갔었어? 올라갔었어. 대학 4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봤어. 백록담 봤어. 옛날에 거기 근처까지 갈 수 있었던? 옛날에는 거기 정상 다 올라갔어. 다 올라가고 거기서 가서 막 사진 찍고 막 다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올라갈 때 막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잖아. 근데 이제 우리 대학 4학년 때 이제 우리 4학년들 이제 그 졸업여행으로
갔었거든. 교수님 모시고 막 갔는데 이제 옆에 저기 이제 여학생 무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막 올라갔어. 그 대전에서 왔대. 대전의 어느 대학에서 이제 뭐 유아교육학과 애들인데 막 해가지고서 막 올라가지고 이제 굉장히 친해진 애가 있었다. 그래서 주소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시골집에 딱 왔는데 편지가 온 거야 걔한테. 그러니까 시골 주소를 알려줬거든. 편지가 왔어. 편지가. 옛날이잖아 옛날. 그래서 편지가 그때 핸드폰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삐삐 정도 막 그때 막 그래가지고 편지가 왔어. 근데 이제 둘째 동생도 대전에서 학교 다녔거든. 그래서 둘째 동생이 오빠 뭐야 하고 뺏어가서 막 뺐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름 적혀 있잖아. 내가 아는 애 이름인데? 동생 친구였던 거야. 둘째 동생. 그러더니 애가 막 딜리를 날뛰더라고. 안 된다 나는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깨져버렸지. 그런 적 있어. 이거 진짜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제주도에서 내 둘째 동생의 학교 과 친구를 만날 확률이 과연 몇 %겠니? 주소까지 주고받았는데. 와, 씨. 자, 어쨌든. 자, 이제 우리는 한라산 기준으로 갈 거야. 그 이제 여기는 기온이 낮고 기온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 화렵수 따뜻하니까 상록 화렵수야.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온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이제 아열대가 되고 그냥 우리가 위도에 따르면 아열대, 중위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상록 화렵수가 있고 조금 이제 기온이 낮아지니까 낙엽이 지는 화렵수. 그치? 그 다음에, 자, 침엽수가 있잖아, 침엽수. 그 호남님 뭐냐? 화렵수와 침엽수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호남님이라는 것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음수림, 양수림이라는 호남님이, 자, 요걸 얘기할 거야. 그래서 양수림은 햇빛이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 얘기하고, 음수림은, 자, 음지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두 개가 섞여 있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 뭐라? 호남님이라고 그래. 호남님.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침엽수하고 화렵수가 같이 섞여 있는 호남님이야.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그 침엽수, 그럼 기온이 낮겠지. 그 올라가 완전히 낮아. 그럼 관목이 뭐였지? 관목이 높이가 낮은 거. 높이가 낮은. 그치? 낮은 걸 관목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정상에는 관목, 높이가 낮은 키가 작은 나무들만 있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직 분포지. 그래서 결정적으로 기온이 자 보면 자 우리가 수평 분포하고 수직 분포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강수량이 많은 곳을 보잔 말이야. 강수량 보고서 위도에 따라 그러면은 열대우림, 낙엽수, 침엽수. 그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지. 낙엽수, 침엽수. 그러면 어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자 상록수, 낙엽수, 침엽수지. 근데 요 상록수, 낙엽수가 화렵수거든, 화렵수. 그래서 화렵수에서 침엽수림으로 변한다. 화렵수에서 침엽수림으로 변한다. 자, 요것만 잘 구분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별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이 가자, 천이. 천이는 변한다는 얘기야. 그 어느 지역 있잖아. 그 특정 지역에서 군집이 형성이 되는 과정. 그래서 안정한 군집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천이가 되는 거야, 천이.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 안정한 군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정한 군집. 그 안정한 군집이 만들어질 때, 자, 그 군집의 종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안정해지는 거야, 안정해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그 지역에서 처음 나타나는 자 생물종이 있어.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개척자라고 할 거예요. 개척자. 그래서 처음 나타나는 생물종을 개척자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정한 군집이 됐을 때 안정한 군집을 이루는 종 있지. 자, 얘를 극상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개척자에서 극상까지
가는 단계를 봐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 개척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생물종이 이제 관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안정한 군집을 만들 때, 그러면 이 개척자는 아무 그냥 다 똑같은 거냐? 아니지. 그 군집을 이루는 토양 있잖아. 토양의 성질이라든가 기후 조건이라든가 지형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어쨌든 간 다양하게, 자, 얘네들의 다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토양이 어떤 상태냐, 자, 기상이 어떤 거냐, 건조하냐, 비가 많이 오냐, 자, 땅이냐, 아니면은 뭐 호수냐, 이런 거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산 쪽이냐, 평야 쪽이냐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개척자라든가 요 사이에 극상을 이루고 있는 거, 중간 사이에 조금씩은 차이가 날 거란 얘기야. 알지? 그리고 그러면서 요 사이에서 어떻게 돼? 생물종들이 이제 다양하게 생물종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종의 변화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 식물 군집이 변하면서 그 안에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그 달라지는 환경에 의해서 이 천이가 되는 변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씩은 차이가 난다. 알지? 그래서 그 안정한 군집은, 자, 결국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 그 군집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식물입니다. 식물. 왜냐하면 식물은 생산자잖아요. 생산자고, 자, 그리고 이 식물, 생산자인 식물이 있어야 그것을 위해서 동물이라든가 미생물, 분해자, 얘네들이 같이 이제 먹이, 사슬, 다양한 어떤 균형을 이루면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될 거란 얘기야. 자, 알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이에서, 자,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다. 자, 1차와 2차의 차이는 뭐냐면은, 1차는 생물이 없는 곳에서 군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지? 그래서 1차 천이는 생물이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군집이 형성이 되는 것을 1차 천이라고 불러. 자, 2차 천이는 기존의 군집이 멸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가 되고요. 해체가 된 다음에 새로운 군집이 형성이 되는 거지. 자, 이것을 우리가 크게 1차, 2차, 자, 요렇게 구분한다. 알겠지? 그래서 1차 천이는, 자, 아예 군집을 이루지 않고 생물 자체가 없었던 척박한 땅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뭐 호수가 만들어졌다든가, 자, 이러한 형태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예 생물이 없는 상태에서, 자, 군집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천이는, 자, 얘는 기존에 군집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뭐 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기존의 군집이 다 해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군집이 형성됐은 과정, 이걸 우리는 2차 천이라고 한다. 2차 천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1차든 2차든, 자, 어쨌든 간에 처음에 개척자부터 시작해서 극상까지 가겠지. 그러면 개척자부터 극상까지 요 안에 생물종들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천이 계열이라고 불러요. 용어적인 것 좀 보자. 그래서 식물 군집이 천이를 시작하여 안정된 군집을 형성할 때까지의 각 단계. 알지? 그래서 각 단계를 천이 계열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개척자는 뭐야? 첫 번째 거, 극상은 된 군집의 마지막을 이제 마지막의 우세종을 극상을 이룬다. 그러니까 안정단, 그러니까 천이의 마지막 안정된 상태를 극상이고, 그 극상을 이루는 식물종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제 우정종, 우세종이 되겠지. 이제 자, 1차 천입니다. 1차 천이는요. 자, 두 개를 생각해요. 두 개를. 처음 시작되는 환경이 척박한 땅이냐, 호수냐. 알지?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면 건성천이,
호수에서 시작이 되면은 습성천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이 다르지. 자, 이제 건성천이 가자, 건성천이. 자, 건성천이는 뭐냐면, 자, 생명체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용암, 화성암, 용암 같은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암대지. 이걸 우리가 척박한 땅, 생명체가 없는 땅이야. 그러니까 생물이 거의 없는 척박한 땅. 그래서 용암대지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산사태에 의해서 새로운 토양이 만들어졌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뭄이 들어서 사막화가 됐다든가 그래서 아예 이제 생물 자체가 없다든가 자 이러한 것들인데 자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자 개척자가 들어와야죠. 개척자 됐지? 자 지류가 있다. 지류 자 지류는 미생물 덩어리야. 미생물 덩어리 알지? 그냥 미생물 덩어리들을 우리가 그냥 지류라고 한다. 지류. 그래서 이러한 미생물 덩어리나 그 다음에 이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먼저 지류가 들어와. 그 얘네들 미생물이 어떻게 돼? 얘 이제 그 먹이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 용암대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해를 하면서 이제 썩게 하면서 분해하면서 자, 이러한 척박한 바위나 돌멩이나 이런 것들이 자, 토양으로 만들어져. 토양으로. 용암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균들이 들어오면서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암석이나 돌 같은 것들이 풍화가 되고 풍화 침식이 되는 거야. 풍화 침식이 되고 거기에 암석 사이에 미생물이나 자 이러한 작은 것들이 들어와서 걔네들 활동하면서 점점 균열을 일으키고 분해시킨단 말이지. 그래서 분해하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자 돌이 부서져서 토양이 되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 아니야. 오랜 시간 걸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토양이 형성되면서 그 위에 이끼가 이제 자라는 거지. 이끼. 그 바위에도 이끼가 자라잖아. 그러면서 더욱더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토양을 계속해서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그 토양이 계속 많아져. 그 토양이 계속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풀들이 오겠지. 초본. 그래서 초본류들이 와서 초원을 형성한단 말이야. 초원. 그래서 다양한 풀들이 들어와서 초원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면 초원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생태계가 조금씩 시작하면 동물들도 막 들어오겠죠?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관목림이 작은 크기의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해. 왜냐면 이러한 풀들이 이제 퇴비 역할을 하면서 양분을 공급하고 자, 이러한 미생물들이 이제 어떻게 돼? 자, 무기물을 공급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작은 크기의 관목이 자란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자, 잘 봐야 돼. 양수림하고 음수림이 있어. 음수림이 먼저일까? 양수림이 먼저일까? 양수림이 먼저예요. 왜냐면, 음수림은 음지에서 잘 자라는 나무거든. 그 음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가려져야 되잖아. 그치? 가려져야 되잖아. 그런데 작은 크기의 관목들이 먼저 이제 번성이 됐는데, 자랐는데, 이게 얘네들이 이제 음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 음지 지역을. 그러니까 당연히 햇빛을 받아서 양지에서 잘 자라는 양수림이 먼저 양수림이 그래서 소나무나 전나무 같은 자 양수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숲의 상층에서 많은 빛이 흡수됨으로써 이제 아래쪽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하층에는 빛이 적게 도달하겠지. 그럼 이제 아래쪽에는 빛이 적은 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이제 조금씩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양수림하고 음수림이 섞인단 말이죠. 혼합. 아까 혼합이라는 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섞였단 말이지. 그래서 섞이면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양수림 아래에 있는 작은 크기의 양수림은 햇빛을 못 받으니까 잘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햇빛이 없어도 광합성을 잘 하면서 잘 자라는 음수림이 자 그래서 뭐 신갈나무, 떡갈나무 얘네들이 자라면서 이제 혼합림을 형성해.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우세하게 될까? 마지막에는 음수림이 우세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 생각해봐라.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양수림이 여기 있어. 그럼 얘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 나머지 햇빛이 없으니까 요 나머지 공간은 뭐예요? 음수림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음수림이 형성이 되면서 극상 단계에 도달한다. 이제. 그럼 결국은 이 과정에서는 자, 양수림부터 음수림 요 사이에는 빛의 영향이란 말이야. 그치? 자, 여기에서는 결국 여기서 이제 토양이 만들어지어서 초본이 만들어지고 초본에 의해서 작은 크기의 나무 그리고 큰 크기의 양수림 그럼 작은 크기의 양수림이 죽으면서 잘 못 자라니까 이제 음수림이 밑에서부터 이제 늘어나서 혼합 그 결국은 어떻게 돼? 양수림이 있으면은 자, 그 약간 낮은 높이에서 다 음수림이 다 차지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음수림이 극상 단계에서 우세종이 되는 거야. 자, 됐니? 바로 이제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자, 이게 바로 건성천이다, 건성천이. 자,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건성천이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봐. 척박한 땅에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덩어리들이 와서 토양을 만들고 이끼가 와서 토양을 더 만들고 그럼 토양이 생기니까 작은 풀들이 생기고 초원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초원에 만들어지니까 작은 크기의 나무들, 큰 크기의 양수림 자, 그 다음에 음수림이 자라면서 혼합림, 그 다음에 이제 음수림이 대세인 극상 단계.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하면 돼. 근데 습성천이는, 이거 진짜 헷갈려, 습성천이는. 자, 습성천이는 뭐냐면은, 자, 어쨌든 간에 호수가 만들어진다. 호수가 만들어진다. 또는 연못이 만들어진다.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야. 알지? 자, 우리가 빈영양호, 부영양호라는 요것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빈은 빈약하다는 거고 부는 많다는 거야. 자, 영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영양염류라고 그래요. 영양염류. 그래서 여기에는 질소나 인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에요. 얘네들을 먹이로 하는 것이 자, 요것을 먹이로 하는 것이 바로 플랑크톤이에요. 알지? 플랑크톤. 그러니까 플랑크톤이기 때문에 자, 이 플랑크톤이 얘네들 먹이로 하면서 광합성을 하고 광합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는 당연히 자, 오늘 바다에 이제 토지 그 이제 어느 지역에 뭐 해가지고서 갑자기 호수가 만들어졌어. 그 호수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이제 이러한 영양염류들이 많을 거냐라는 거야. 아니 이제 처음에는 적었을 거란 말이야. 그 적으니까 얘네들을 먹이로 하는 플랑크톤도 적겠지. 자, 플랑크톤들이 이제 얘네들의 사체들이 어떻게 돼? 양분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뭐 부식토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뭐 이런 거잖아. 화분에서 그 토에 흙을 담잖아. 그게 바로 부식토야. 양분들이 들어가 있는 흙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양분이 있는 흙들이 굉장히 적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수생식물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냐? 빈영양호라고 해요. 빈영양호. 자, 빈영양호. 알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자, 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빈영양호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소나 인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무기물이니까 뭐 토양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낙엽이라든가 이런 거 나무라든가 어떤 이런 거 식물의 사체라든가 아니면 이제 흙에서라든가 이런 거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당연히 적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양염류가 적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적어. 빈영양호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영양염류가 점점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기서 단시간이 되는 게 아니야.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그 호수에 있는 물에 영양 염류들이 자꾸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을 먹이로 하는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플랑크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이거를 이제 부영양호, 이제 많다는 뜻이야. 부영양호가 되면서 영양염류가 많아지고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서 자, 이 물은, 호수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혼탁해진다. 혼탁해진다. 그리고 자, 이게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이 호수 안에 뭐 작은 생물이든가 얘네들이 있다면, 수생식물이 있다면 얘네들은 공기하고 접하는 물에 녹은 산소를 이용해서 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호수 표면, 이 호수가 있는데 이 표면을 플랑크톤이 덮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이게 덮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부영양화라고 그래. 쉽게 말해서 적조, 녹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하천이나 호수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덮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산소가 전달이 안 되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생명, 어류를, 수생식물들은 다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수생식물들이 죽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어떻게 돼? 계속 혼탁해지면서 어떻게 돼?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나 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들의 사체들이 쌓이겠지. 그럼 이제 미생물들이 작용해서 이 호수가 어떻게 돼? 썩어버려요. 호수가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점점 끈적끈적해지면서 뭘로 바뀐 줄 알아? 늪이 되는 거야, 극이. 극이 늪지야, 늪이. 늪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지기 나중에 늪이 되는 거야, 극이. 그러니까 그 늪이 우리 사람 흙인데 굉장히 묽은 흙이잖아. 빠져들어가잖아. 그치? 바로 이렇게 부영양호가 시간이 지나면 요게 생물체들이 없으니까 이거를 자정하는,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작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썩은 상태로 흙들이 들어오고 토양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가 끈적끈적해지고 말랑말랑해지고 물컹물컹해진 다음에 늪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늪이 되는 거야. 그러면 늪이 되면서 계속 흙, 모래, 유기물들이 쌓여서 형성된 습지, 바로 우리가 늪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늪.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그러면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단단해지기 시작하겠지? 자, 그래서 단단하기 시작하면서 자, 이끼류가 들어옵니다. 이끼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초본이 들어오면서 초원이 만들어지겠죠. 그치? 초원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 다음부터 똑같아. 초원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 작은 크기의 나무, 햇빛에서 잘 자라는 양수림, 그리고 나서 섞이겠지. 그리고 나서 음수림이 극상.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가 다르다는 거지, 습성천이는. 자, 빈 영양호는 무기염류가 적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적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염류가 축적이 되니까 그것을 먹이로 하는 플랑크톤이 많아져. 그래서 뭐가 된다? 부영양호. 그래서 빈부야, 빈부. 그래서 늪이 돼. 부영양호가 되면, 늪이 되면 거기에 이끼가 살게 되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걔는 이제 딱딱한 이제 어떤 토양처럼 바뀌겠지. 육지가 되겠지. 이제 땅처럼 바뀌겠지. 그러면서 이끼가 살고, 그 다음에 자, 초본이 오면서 풀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초원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똑같다는 거지. 건성천이다. 그래서 습성천이는 빈 영양호, 부영양호, 습지 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건성천이랑 똑같아. 초본이 들어오고 관목이 되고 양수림이 되고 호남림이 되고 음수림이 되고. 요에서 요것만 좀 이해를 하자. 여기만. 그래서 여기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빈 영양호, 그 다음에 부영양호, 늪이 된다. 자, 그 과정 알려줬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늪지가 습지라고 하죠. 습지가 되면서, 자,
이끼류가 오고, 그 다음에 풀이 자라고, 관목,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가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습성천이. 그래서 1차 천이는 요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건성천이를 보면, 척박한 땅에, 자, 지류나 이끼류가 와서 토양을 만들죠. 그 토양이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 풀들이, 초본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본이 오면서 이 토양의 양분들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그래서 작은 크기의 관목이 자라게 되고, 그 작은 크기의 관목이 자라면서 이제 요게 생명체들이 오면서 이제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햇빛에 잘 자라는 양수림이 먼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키가 큰 양수림이 오게 되면 그 아래쪽에는 키 작은 양수림은 결국 이제 생존이 불리하니까 자, 어두운 곳에서 잘 자라는 음수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음수림하고 양수림이 섞여 있는 혼합림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 이 음수림이 더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겠지. 그래서 마지막 극상에는 자, 음수림 위주로 갈 것이다. 자, 그다음에 습성천이는 자, 어느 지역에서 파인 곳에서 뭐 강물이 들어오든 뭐 비가 와서 빗물이 차든 호수라든가 이런 형태가 됐어. 아니면 어떤 강인데 자, 여기 공사해가지고 강이 막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강이 막힘으로써 이제 이렇게 됐어. 또는 이제 뭐 물이 들어왔어. 그래서 여기는 무기업류가 적어. 그러니까 플랑크톤이 적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계속해서 무기업류가 들어오겠지? 그러면 영양염류가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자, 플랑크톤이 많아지면서 부영양화. 그래서 덮어버려요. 그럼 플랑크톤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라앉고 요 안에 혹시 수생식물이 있어도요. 생물이 있어도 얘네들은 산소가 차단되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자, 죽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양분들이 쌓이겠지. 그치? 양분들이 쌓이겠지. 하지만 요게 아직까지 생물은 못 들어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끈적끈적해진다고 그랬지. 계속 누적이 되고, 그래서 정화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끈적끈적한 늪지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이끼들이 이제 위에 살기 시작할 거야. 이끼들이. 그 이끼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모래나 흙이 들어오면서, 이제 땅처럼 단단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풀들이 오는 거지. 초원이 되면서 그 다음에 건성천이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과정 알겠니? 항상 양수림, 혼합림, 음수림이야. 양수림이 먼저다. 양수림이. 그 다음에 습성천이는 빈영양호, 부영양호, 늪지야. 늪지 또는 그 습지, 습원. 그래서 그 이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초원으로 넘어간다. 자, 됐습니까? 자, 2차 천이는 별거 없어요. 자, 기존의 식물 군집이 산불이나 산사태 등으로 볼모지가 되는 거지. 다 타 죽었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군집이 다 없어졌잖아. 거기에서 다시 이제 새롭게 천이가 시작되는 거지. 그건 2차 천이라고 그래. 그 얘는 기존에 식물 군집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분이나 토양들이 형성이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지류나 이끼에 의해서 이제 토양이 만들어지고 양분이 쌓이는 과정이 생략이 되니까 1차 천이보다는 자,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미 토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원부터 시작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해라. 알겠지? 초원부터 시작이 된다. 토양에 남아있는 기존 식물의 종자나 뿌리 등에 의해서 초원부터 시작이 된다. 초원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1차 천이보다는 빠르다. 자, 됐습니까? 자, 군집 내 상호 과정은 다음 시간에 요거 하면서 이건 별거 없고, 요건 진짜 의미가 없어. 그냥. 자, 군집 내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야. 이제 경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종간 경제. 그치? 그래서 같은 종끼리인데 자, 우세하게 좀 힘이 센 집단들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제 됐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쟁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이제 따로따로 별도의 공간, 그러니까 공간적 지위와 먹이 지위를 서로 나눠서 같이 사는 거야. 분석. 그치?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공생. 근데 이것도 편리공생과 상리공생이 있다. 편리공생, 상리공생은 너도 윈, 나도 윈이야. 그러니까 둘 다 이득을 보는 거야. 근데 편리공생은 아니 나는 그냥 뭐 이대로 그만 저대로 그만 아무런 피해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피해가 없으니까 네가 나랑 같이 있어도 너만 이익을 봐. 나는 괜찮아. 이 얘기가 바로 편리공생이지. 그치? 그러니까 피해도 없고 손해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득도 없고 손해, 한쪽은 피해도 손해도 없는 거야. 한쪽만 이익을 보는 거고, 둘 다 이익을 보는 거고, 자, 기생은 한쪽이 피해를 보는 거죠. 기생. 그 포식, 피식은 우리 먹고 먹히는 관계.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거지, 뭐. 그런 것들.